봄에서 사람 됐다. 딱 이게 저랑은 이제 가장 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을 다 바쳤기 때문에 전혀 후회하지 않고 좀 약간 추억이나 인생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직도 이제 한 번 더 대결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아직은 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한마디 좀 드리자면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6,000명 아직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선배들도 있잖아요. 강릉고 출신의 뭐 김지도 선배도 그렇고 최지민 선배도 그렇고 어때요?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어려움을 일단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게 프로 가서 뭐 잘 안 되고 이런 게 솔직히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이겨내고 극복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좀 많이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선배님들한테 좀 노하우나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한번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대현 선수는요? 사람이 매번 잘할 수는 없으니까 못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좌절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좀 중요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실력이 또 정체되거나 아니면 슬럼프가 왔을 때는 좌절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프로 가서 처음으로 얼굴 받는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돈이 저한테 있어봤자 쓰기만 하기 때문에 용돈 타 쓰면서 이제 돈 관리하는 것도 이제 좀 배우고 경제 그런 것도 조금 제가 스스로 해야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네, 창명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 다 드리고 일단 저도 용돈을 받아서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계약금은요? 계약금 다 드리고 이제 어떻게 제 야구할 때 쓴 거기 때문에 그건 다 당연히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나한테 강릉고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떠했다는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짧게 풀어낸다면, 네. 봄에서 사람 됐다. 딱 이게 저랑은 이제 가장 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강릉고가 좀 이제 많이 운동도 많이 힘들고 하지만은 그래도 결과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좋지 않은 기량이 있었음에도 이제 감독님께서 많은 기회와 이제 가르침을 통해 이렇게 제가 그래도 조금은 감독님 기대에 부응을 한 것 같아서 딱 그 말이 어울린 것 같습니다. 창명 선수는요? 학창 시절을 다 바쳤기 때문에 전혀 후회하지 않고 좀 약간 추억이나 인생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한 부분일 것 같아요. 주대현 선수부터 이제는 강릉고 아닌 기아 타이거즈 루키로서 팬들을 또 만나게 될 텐데 곧 10월에 이 팬들한테 먼저 인사 좀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 팬 여러분. 이번에 이제 지명된 강릉고 조대현이라 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10월 8일 날 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 그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KT 위즈로 가게 된 강릉고 유청명입니다. 10월 7일에 KT 위즈 파크에서 신인들 인사할 때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고 그때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자 정말 주대현 선수가 육청명 선수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 3학년 이제 드래프트장까지 함께 했었는데 때로는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이제 격려도 하면서 잘 지냈던 것 같다. 이제는 너와 나 다른 팀이기 때문에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다른 애들한테 의지하고 그리고는 KT 위즈의 대투수가 되길 응원한다. 안녕. Say goodbye. 네. 대현아, 나 2년간 고생이 정말 많았고 이제 다른 팀이기 때문에 만나도 이제 봐주는 거 없고 내가 꼭 이기도록 할 테니까 너도 기아 가서 잘하고
나도 KT에서 잘할 테니까 높은 곳에서 보자. 파이팅! 그냥 저는 약간 막 꾸미는 것보다 약간 자연스러운 머리 좋아해가지고 살짝 이게 좀 가르마 이렇게 좀 타고 싶어요. 가르마를 타고 싶어요? 염색은? 아 염색은 제가 좀 별로 안 네.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안녕하세요. 네, 나무위키에서 육청명 선수 형으로 언급되고 있는 육청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뵙고 싶었습니다. 네, 유튜브. 여러분, 아마 육청명 선수 때문에 유튜브를 좀 찾아보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청명의 삶. 네, 드래프트장에서의 그런 팔로우 하면서 계속 그거 스케치하고 저거 드래프트 지명되는 것까지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일단 형의 그 유튜브를 보는 동생의 소감은 좀 어떨까요? 일단 형이 일단 처음에는 약간 재미 삼아 찍은 거였는데 일단 형이 좀 원래 퀄리티가 좀 낮은 영상인데 형이 편집으로 좀 잘 살린 게 그런 게 좀 조회수에 영향도 있고 네. 편집을 워낙 잘해가지고 좋다 생각합니다. 약간 B급 감성, 감성? 네, 원래 그게 컨셉이어가지고 네. B급 감성으로 만드는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컨셉으로 했던 거라서. 네. 육청명 선수의 형인데 왜 굳이 인터뷰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처음부터 제가 왜 모신 이유를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먼저 야구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동생이 야구단에 들어간 게 이제 좀 늦다 보니까 제가 한 뭐 4, 5년 정도 먼저 시작은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야구단 훈련 가면 동생 따라와가지고 같이 옆에서 리틀 야구 팀에서 뭐 옆에서 깨작깨작하고 이렇게 했었어가지고 뭐 그때부터 좀 뒤에서 옮겨 배우지 않았나 예. 네, 어땠어요? 그 어렸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형 하는 게 그냥 좋아 보였어요? 아니 사실 저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음료수 하나 사줄 테니까 한 번만 해봐라. 딱 한 번만 해봐라. 재미없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막상 이제 보던 걸 해보니까 또 새로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형 따라서 해보자. 그래서 좀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깔짝깔짝 됐던 그 야구의 그 약간 캐치볼이나 공 받고 뭐 이랬을 때 모습을 봤을 때 좀 그래도 좀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 했어요? 곧잘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얘는 좀 재능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음료수 핑계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공이 좀 생각보다 많이 빨랐어가지고 약간 질투나기도 했었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3학년 때 저렇게 못 던졌는데 이러면서 괜히 좀 막 뭐라 하고 못한다고 계속 막 자극하면 옆에서 울면서 막 또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성질 한번 부려보고 막 이랬었군요. 잘한다고 칭찬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네. 와. 진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형이?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직도 이제 한 번 더 대결해봐야 되지 않나. 네, 아직은 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가 됐는데도? 프로 됐으니까 정식으로 한번 대결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저도 아직 야구를 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회인야구 하신다면서요? 네. 투수 하시나요? 주로 야수로 하는데 투수도 가끔 하긴 하는데 이제 근데 투수로 지금 대결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동생이 투수하고 제가 타자하고 아직은 좀 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동생 볼은 좀 만만하다. 작년도에 이제 한번 간략하게 그 대결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놓칠 볼까지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못 쳤잖아요. 그때 이제 좀 제가 봐줬고 그러니까 길을 좀 살려줘야 왜냐면 이제 아직 프로 선수 된 게 아니니까 이제 선수 됐으니까 뭐 이제 얄짤 없죠. 정식으로 다시 한번 할 생각입니다. 이 형의 도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좀 어이가 없고 무슨 자신감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좀 말 못하게 이번에 좀 단속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단속 이전에 이제 고양 원더스에 김성 감독이 계실 때 김성 감독님이 한번 직접 공 던지는 걸 봤던 그런 스토리가 있었죠.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때가 이제 제가 리틀 야구
하던 때인데 이제 물론 저를 좀 이제 테스트 받으러 갔던 목적이었는데 이제 옆에서 또 리틀 야구에 따라온 동생 마냥 옆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던지고 있는 동생을 보고 사실 저보다는 청명이한테 좀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김성 감독이 저한테 쟤는 뭐 외야수 시키고 얘 투수 시키라 그러면서 저는 이제 외야수 하다가 투수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고 옆에 계시던 코치님들도 김광석 코치님이 네, 김광석 계셨었죠. 코치님께서 네. 얘는 좀 시켜봐라 이러면서 뭐 얻은 거 없이 왔죠 저는. 그래서 만 부각되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죠. 저보단 동생이 좀 많이 얻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천명 선수는 그 상황이 기억나요? 좀 기억나죠. 근데 그때 형이 폼을 약간 김현숙 씨한테 약간 폼을 티칭 받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야구를 안 할 때여서 형 보면서 그걸 따라했는데 그걸 보시면서 얘가 습득력이 빠르다. 그러면서 얘 한번 시켜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간 것 같아가지고 좀 살짝 속상했죠. 나도 잘하고 싶은데 동생이 더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어린 마음에 그렇잖아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할 때 동생 야구할 때 뭐 일부러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지만은 질투나는 마음에 싫은 소리 한 것도 있고 더 너무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일부러 좀 계속 자극을 줬던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한마디 좀 드리자면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6,000명 아직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용태 해설위원도 그때 그랬잖아요. 지명은 순서가 있지만 성공은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뭐 여러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이 활약하는 가운데 뭐 예를 들면 문성주 선수라던가 뭐 이런 하위 순번에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동생도 비교적 높은 순번으로 이제 지명이 됐지만 뭐 라운드나 뭐 지명 순서에 대해서 뭐 그런 크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스프링 캠프나 마무리 캠프에 참여하는 것도 결국 뭐 꼭 1라운더가 참여한다 이런 건 정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말 가서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초심 좀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동생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을 때는 저보다 훨씬 더 재능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차근차근 쌓아갔으면 좋겠고 대결은 꼭 해볼 겁니다. 제가 이게 아직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창명 선수도 이 형이 이런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또 형이 야구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약간 부러움과 질투에 얽힌 약간의 그런 액션들, 제스처들을 느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형은 솔직히 제가 어릴 때 볼 때는 확실히 진짜 열심히 했고 야구는 엘리트로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형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뭐 형이 저에게 진짜 단 한 번도 칭찬해 준 적 없는데 그게 처음엔 진짜 약간 상처받고 그랬는데 좀 지나면서도 이제 형이 이제 날 위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약간 저도 자만도 안 하려 하고 잘해도 형이 잘했단 말 안 해주니까 그렇게 잘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형의 그런 질투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절 위함이 보여서 저는 뭐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드래프트장에서 이제 동생을 찍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동생을 취재하는 입장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정말 내가 야구 선수의 꿈을 가졌을 때 나도 저런 곳에 가서 한번 이름을 불리는 그런 상상을 또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프로의 문턱에 가까웠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저랑 어차피 동생 이름 한 끗 차이라서 뭐 이름 불리는 중간까지는 제 이름이 불리는 줄 알고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내가 나갈 거? 이거 농담이지만 뭐 제 일처럼 기뻤고 사실 뭐 동생 일이지만 결국엔 뭐 제 일 같기도 했고 되게 많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좀 양쪽에 계신 부모님이랑 같이 되게 격한 환호를 보냈던 것 같기도 하고
기뻤습니다. 이거 옆에 육천명 선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렌즈를 보시고 카메라를 보시고 처음으로 한번 칭찬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올해는 좀 저조했지만 안정적인 제구력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좀 정말 높게 평가하는 건 모든 운동 선수들이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유형과 좀 계속 담아두는 유형이 있는데, 저는 되게 경기 끝나고 계속 막 생각하는, 안 됐던 거 왜 안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었는데,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경기 있으면 그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고 다음 경기 준비하고, 이런 리프레시하는 그런 어떤 멘탈이 되게 가장 높게 사고 있어가지고, 그 마음가짐이나 경기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전 가장 높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프로 진출하는 동생을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돼요? 너무 까불어가지고 선배 선수들한테 좀 놀림받거나 좀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어렸을 때도 워낙 까불었어가지고. 친화력도 좋고 더가웃에서 뭐 카메라 잡히는 거 보면 응원도 되게 열심히 하는 동생이다 보니까 금방 또 선수단이랑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무엇보다 뭐 1군에 올라가야 2군에서 열심히 해서 수원에서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KT 팬들한테 내 동생을 보내면서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보잘것없는 제 동생을 거두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집안의 짐 하나를 떠맡기는 기분이라서 좀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도 공존을 하는데, 워낙 또 열정적인 KT 위즈 수원 팬분들이 밝고 좀 통통 튀는 제 동생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또 형한테 그 정말 고마워서, 왜냐면 형이 있었기 때문에 야구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난 제가 중학교 때 약간 그만두고 싶었을 때 있었는데, 그때 뭐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뭐 잡아줘서 고맙고, 고등학교 와서도 많이 응원해주고 그렇게 도와줘서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고맙고, 이제 형 도움 없이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멀리서 잘 응원해주고 수원에서 꼭 보자. 고맙다.